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찍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기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리네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열심히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7월 달에 했던 사실 업무거든요. 이게 지금도 계속 학폭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학폭위 보호자 확인에서 작성하고 이제 초등학생 복도에서 부딪혀가지고 제 사무처분이 나왔던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네. 음, 보시면 그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로 제출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저학력 학교폭력 대상으로 한 시민은 1137건, 약 120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이 아님이 결정난 건수는 25%죠. 쉽게 말하면 4건 중 1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1, 2학년의 경우 75% 격, 즉 4건 중 3건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막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 뭐 초등학생들의 장난 과정이에요. 사실은 1, 2학년들만 돼도 어떤 학교는 뭐 수업 45분에 쉬는 시간 2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복도나 교실에 엄청난 장난이 발생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거기에 그냥 안전사고로 하고 이제 보호자님들끼리 뭐 좋게 둥글게 하면 되는데 이제 보호자님 감정 싸움이 들어갑니다. 뭐 피해 보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실제 학교 안전 공제 중앙의 사고 통계에 따르면 이제 초등학교에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현황이 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부속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교실이나 통로가 사실 많아요. 네.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충돌이 많아요. 물리적 노출임도 많지만 사람과의 충돌. 그게 뭐냐면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학교 폭력으로 되는 거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들은 대부분 남자 학생들의 경우 폭행입니다. 뭐 금품갈취나 뭐 이런 거고 이제 여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나 어깨빵 뭐 이런 건데 초등학교의 가정에서는 대부분이 장난치다가 부딪히거나 장난치다가 좀 심해서 물리적으로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뭐 생체가 나거나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이 많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 막 뛰다닙니다. 막. 뭐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지금은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1, 2학년들 때 되면 사실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거든요. 집안에서 뛰어다니는데 친구들 모여 있는 학교는 더 심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불운하게도 사고가 발생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죠. 이번에 수임했던 것도 사실 보험 처리 금액에서 너무 한쪽에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7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교에서도 이제 안전사고를 판단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해당 부모님들도 당사자 부모님들도 뭐 안전사고로 생각했는데 뭐 한 달이나 2달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거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럼 학교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부모님들도 한쪽에서 이제 감정이 쌓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보호자님도 이제 뭐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된 거죠. 학폭위에서 이제 사모처분이 나왔습니다. 좀 무겁죠. 초등학교 2학년이 받기에는 사모처분. 사실 그 친구들이 뭐 학교 내 봉사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진행했고요. 학교폭력 예방법 위조에 정의된 일련의 행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형법 개념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폭행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고의가 없는 폭행은 사실 애초부터가 고의가 없는 폭행은 과실로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상해죄가 돼야지 상해죄 고의가 있어야지 과실치상으로 처벌하는데 폭행은 과실로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학교폭력에서 폭행은 적어도 형법상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고의가 없으면 이제 인정이 안 됩니다. 뭐 형법에서 뭐 엄격한 뭐 증명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학교 폭력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형사법처럼 고도의 그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되면 이제 학교 폭력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걸 잘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사 뭐 변호사님들은 어차피 뭐 모든 법률을 다 이제 로스쿨에서 배우고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뭐 형법이나 뭐 징계, 뭐 절차법, 행정에서 말하는 징계 등에서 증명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데 이제 뭐 일부 행정사님도 잘 모르시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이제 판결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방법원 판례인데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위와 상황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도 고의적인 행위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사실 뭐 없잖아요. 이게 뭐 부딪히는 그 친구가 뭐 일부러 저 친구를 들이받으려고 뛴 것도 아니고 놀이 과정에 다쳤는데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는 조금 너무 넓게 본 거죠. 학폭위는 이제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고 심리적 뭐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너무 넓죠. 그래서 처분청인 교육장에는 분명하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근데 그 재량권이 얼마나 넓은지, 그 한계는 어딘지, 사실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학폭위에서는 이제 잘 판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뭐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 그냥 학폭 뭐 보호자 확인서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폭위 심의위원들 중에서는 대부분 뭐 보호자분들, 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들어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재량권의 한계는 일탈이나 남용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그리고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서도 뭐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보지 않는 것들을 학폭으로 인정하고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나 뭐 다른 뭐 학폭을 전문하는 뭐 저희도 학폭위 때 잘 방어하시면 굳이 행정심판 소송까지 갈 필요 없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폭위 신고 때부터 항상 저희와 함께 하라는 게 그 이유고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딱 그 표현이 맞죠. 그래서 처음 보호자님 또 상담을 받으셨어요. 대책심의.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뭐 학교에서도 뭐 놀다 부딪힌 건데 뭐 서면 사과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뭐 정작 이제 사모처분이 나온 거죠. 왜 대부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부러 때린 것도 아니니 보호자도 감정이 상하니 화해나 반성의 정도가 낮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사모처분이 나온 거고 사실 뭐 초등학교 2학년이 교내봉사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뭐 어른들의 판단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는 외관상 가해 행위가 존재한다고 무조건 가해 학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어디까지나 가해 학생의 선도 목적으로 처분이 돼야 되는데 학폭위 회의록 열어보면 보호자님도 그렇지만 뒤집어지죠. 파장을 생각해서 학폭위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도 당연히 이제 변호사분들도 더 전문적이죠. 로스쿨 나오시고 뭐 많은 경험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학폭이나 행정심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사실 뭐 변호사님들은 소송만 하시도 소송이 중요하시겠죠. 굳이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행정사를 통해서 특히 저희 승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뭐 최소 10건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학교폭력 업무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사무소보다 뭐 지식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님한테 맡기시면 제일 좋긴 한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어쨌든 뭐 관련 업무는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판례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뭐 수사기관 출신 이제 공무원 경력 증명사하고 교사 출신 전문위원 이렇게 이제 업무를 이제 처리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짧고 굵게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